이제 챕터 1이 끝나고요. 챕터 2. 네. 챕터 2의 제목은 Self Control is an Illusion.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무슨 뜻이냐? 인정하자는 것이죠. 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하는가? 되긴 안 그러죠. 어, 지난 일장에서 제가 진행하면서 뭐 전부터 알던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느낀 점은, 사람들이 이런 책의 내용들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이 책을 산지 1년 되는데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붙잡고만 있고. 그러나 제가 이 책은 항상 책상 옆에 놓고 있었어요. 읽어야지 이러면서 읽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황 박사, 너 그 저기 그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 너 그 저기 쓸데없이 바쁘지 않냐? 예. 자, 어, 한 사람의 대중도 한 사람도 소중합니다. 한 사람도 소중하고 두 사람은 더 소중하고.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뭐 한 몇 분은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옛날에 그 유명한 스님이, 한 경어 스님이었죠. 경어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경허, 탄허 이런 사람들,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이 옛날 중들, 고승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중들이 그 한 얘기가 이제 그 선문답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의 대중이 우주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 리뷰하면서 혼자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도 뭐 가상의 대중을 놓고 카메라 앞에 놓고 하는 것도 보니까 혼자 보는 것보다 덜 심심해요. 덜 심심해. 그래서 전보다 빠르게 보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의무감이 좀 생겨갖고 이거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들어서 저에게도 도움이 돼요. 저에게도.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은 좀 아직까지도 다 철이 없는데, 좀 더 철이 들면은 이 아빠가 한 올려놓은 이 비디오들을 언젠가는 보게 되면은 이 그 지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말입니다. 이제 이 장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셀프 컨트롤. 그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2장 제목부터가 뭐냐면 셀프 컨트롤은 불시시다고 불가능하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참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머리 아픈 거 싫어하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보세요. 아, 요새같이 그 어려운 시대가 있을까요? 6.25 땐 더 어려웠지. 그 조선 시대는 더 어려웠지. 근데 과거의 일은 우리가 뭐 기억합니까? 우리가 그때 살아봤나?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일생에 있어서 볼 때는, 저 일생을 통해서 볼 때는 글쎄, 대체적으로 볼 때 제 나이 또래 볼 때 요새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은 뭐 까먹고 망각했을 수도 있으나 옛날 일은 다 좋은 것만 기억나는 편입니다. 저는 나쁜 거는 제가 싹 잊어먹어요. 그것도 제가 건강 비결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비교적 건강하거든요. 비교적. 아무튼 뭐 담배, 뭐 호랑이 담배 먹을 때 얘기를 해서 뭐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기를,
야, 너는 뭐 호강하는 것이다. 우리 젊었을 땐 말이야. 우리 소시적에는 밥이 없어서 맨날 굶었어. 너 그러니까 행복할 줄 알아야 돼. 너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얘기하면 들으면은 다들 생각하죠. 그거 내가 알 바가 없는데, 그거 내가 그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얼마나 나빴는지는 역사책에 써 있는 얘기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걸 통해서 볼 때는 최근이 더 안 좋고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이게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희망의 단서가 되는데 지금이 좀 예를 들어서 이 작년이 나빴고 올해가 나쁘다 쳐요. 2021년도 오늘 이제 소해죠. 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어떤 믿음이 들면은 다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망을 보면은 향후 몇 년, 최소한 5년, 10년 나빠질 것이다.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걸 갖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족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희망이다. 그 희망은 뭐에 필요하느냐? 그 희망 어떻게 구하느냐? 저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게 멘탈이라고 봐요, 멘탈. 저는 셀프 컨트롤의 문제는 뭐 마크 맨슨 이 저자는 그렇게 안 써놨는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왔어요. 멘탈이다. 근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듣고 보면은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 의견이나 이 사람 마크의 의견이나 똑같은 의견인데 저는 그걸 멘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갖다 제가 최근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도 그러고 저희 자식들도 그러고 저희 친구들, 동료들 또 한국에 계신 분들 또 베트남에 있는 파트너들, 베트남의 젊은이들 또 동료들 여기 인민들 보게 되면은 멘탈이 중요하다. 정신력. 그 정신력은 우리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힘. 저는 의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평소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도 싫어한 저 하니까 제가 뭐 누구 이쁘다고 이런 얘기 갖다 하겠습니까? 해봤자 들을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그냥 우리 멘탈을 유지하려면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운동해라. 특히 운동 중에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래야만 뇌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 엔도핀 나와서 우리 건강해지고 해피해지고 암도 예방하고 오래 살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원만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하죠. 의사니까 그런 얘기 하기 쉽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많이 아는 분야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내면을 강하게 하는 힘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건강만으로 되진 않죠. 우리 정신력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신의 힘, 내면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면의 힘을 강화한다고 많은 어떤 강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강 들어보면 그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사랑을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태어난 것은 필연적으로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자,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그런 것들 왜 실패하느냐? 첫째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저번 때 세 번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필연성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연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필연적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믿음이고 일단 객관적으로 제가 그런 말만 여기서 떠들게 되면은
그 이제 아무도 제 얘기를 듣지 않겠죠. 저도 그렇다면 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 얘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좀 더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를 볼 때는 사람은 우연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실 철학적으로는 그 이상 올라가면 전 잘 모르겠어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 자주간 그런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내면적인 힘은 일단 어디서 나오느냐? 절망적인데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존재의 가치도 없고 희망을 얻은 근거도 없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다가 족같이 일해봤자 노력해봤자 다 헛거고 경제 상황은 지금 나빠지고 있고 경제 대공황 온다 그러고 코로나는 더 창궐할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인류와 계속한다 그러고 그죠? 식량 나오고 기후 변화 오고 자, 그럼 우리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일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이 책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우리가 올바른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남에게 최소한 속진 않아 하려면은 내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런 헛소리를 갖자 들을 때는 달콤한데 그럴듯해 한데 막상 실천해보고 하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얼마간 지나보면 몇 달, 몇 년 지나보면은 심지어는 평생을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지나보고 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혹세무민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알아야 된다. 아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옛날에 그 명언이 맞아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정신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얘기 내용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명문대 출신의 의사인데 엘리트인데 젊었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편인데 오히려 젊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먼저 인간이 되어라. 어?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저보고. 그럼 내가 인간이 아니란 얘기인가?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듣냐면은 재승박덕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문으로. 아마 이런 얘기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재주는 아주 승한데 재주가 좋은데 덕이 약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너 존나게 머리는 좋은데 조금 덕이 부족하다. 덕이 뭔지 알아요? 덕이 인심이 좀 박하다. 또는 좀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어. 그때 그게 싫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 또 저 소리야 저거 누구야 저거 이 새끼 저거 지금 뭐 잘났다고 말이야 머리는 나쁜 놈의 새끼가 이런 얘기 생각을 젊었을 때 했는데 이제 한 40대까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를 50세가 지나니까 이제 알게 돼요. 조금 알게 돼. 그러고서 이제는 내가 이제 그 얘기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도 알고 내 스스로를 또 남한테 후배들을 이렇게 보거나 또 동료들을 보거나 할 때 나 그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게 좀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를 근데 해줄까 하다가 나는 이제 안 해. 무슨 걸 깨달았냐면은 재승박덕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나한테 옛날에 해준 사람은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머리는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후배고 누군가네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칠 수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 사람도 그런 거를 어쩌면은 마음을 그 속에서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일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런 사람에게 그건 모욕이 될 수 있지. 그리고 꼭 또 뒤집어 보면은 나는 또 얼마나 잘났다고 젊었을 때 똑같았는데 좀 나이 좀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남한테는 안 해. 근데 내 사랑하는 자식 아들이나 딸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이게 중요한 얘기면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 얘기. 사랑하니까. 영어로 하면은 love. 좀 더 러브랑 개념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크게 잡으면은 empathy. 영어로 하면 empathy입니다. 이거는 동감 가진다, 동의한다, 이렇게, 공감한다 이런 거.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얘기가 약간 옆으로 흘렀는데, 제가 왜 그러면 이런 재승박덕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의 그 챕터 2에, 이 책의 챕터 2 내용이 한마디로 하면은 재승박덕 그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현대인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는 좋은데 덕이 부족하다. 요게 이 챕터 2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오늘 첫 번째 챕터 2의 첫 번째 이제 강좌인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 결정들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시행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 보면은요, 이상하게 내가 결정하고 어떤 했던 일들 또는 업무상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결정이 틀린 결정이 많았어. 어떤 결정은 틀렸을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결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보면 그런데 그 당시 또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그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좋다고 믿고 믿든 안 믿든 건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 대체적으로 한국인이 열심히 살잖아요. 다른 민족하고는 틀려.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 한국인들은 어쨌든 옳고 그르건 간에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쁜 짓도 열심히 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나쁜 짓조차도 열심히 해. 한국인들은.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왜 인간은 어, 더 좋아지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덕이 되고 주변에도 덕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는 그런 발전적인 결정을 못하고 왜 그걸 갖다가 자기 파괴적인 거, 주변의 가족을 파괴하는 거, 친구들을 간의 우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그런 반인륜적인 짓들을 하도록 결심하고 실행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속으로 또는 대놓고 친구들한테 입버릇같이 뭐라고 떠들 수 있느냐. 난 안 돼. 또 그랬네.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나 봐. 원래 이런 건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난 안 돼. 노력해봤더니 또 안 돼. 역시 난 안 돼.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지적한 이 챕터 2의 주제입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 인간은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악수를 두는 바둑의 악수를 계속 결정적인 순간 두 갈래 길로 항상 인간의 결정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죠. 항상 악수를 둘까? 나쁜 길로 간다. 좋은 길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인간의 결심이나 결정이요. 두 개 길이 나왔어. 어떤 인간의 인생의 순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한국인들 특히 요즘 인류 머리 좋잖아요. IQ가 높지. 이게 옳다는 것은 보통 right side죠. 이게 right side 오른쪽. 이 길이 옳아. 내가 알아. 이 길을 사실 선택하려고 생각했어. 사실은 이 길로 가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 길 안 갔어. 이 길로 갔어. 레프트로 갔어. 나도 모르게. 내가 근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이쪽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엉뚱하게 반대 길로 갔어. 그리고 노력을 했어. 노력하다 어쨌든 간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후회해. 아 이거 잘못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해. 근데 그 다음에 순간에 또 그런 양갈래기가 나오면은 또 이성적으로는 이 오른쪽이 라이트 사이드가 맞다고 생각했는 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왼쪽으로 갔어. 반복되는 실수와 자책의 반복. 그럼으로 인하는 절망감.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내 자신의 컨트롤을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못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 내면의 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의 You are fucked. 넌 좆됐다라는 내용의 2장, 제2장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다루는 것이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엿먹은 것입니다. 좆된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이거를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수정하지 않으면은 평생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서울대 출신들이 다들 그 얘기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대 출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전 옛날에 그거 제일 듣기 싫었어. 야, 서울대 애들은 그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 보면은 항상 그냥 똑똑한데 좀 현찮아. 성공하는 거는 서울대 나온 애들이 주로 그 2류, 3류 대학 나온 애들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나 하더라. 공무원이나 하고 그저 의사나 하고 판검사나 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머리 좋은 거와 성공이라는 것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꼭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공은 상당 부분 올바른 결정에 의하여 노력보다도 더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은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제 일생을 돌아다볼 때 그런 일이 많아. 여러 번 반복되었고. 왜 그런가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서론 얘기하는데 20분이 넘게 걸렸네. 서론만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책입니까? 이게 어려운 책. 읽기 힘든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늘은 챕터 2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이 설명에 하는 내용, 이 사람의 설명 마크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뇌는 보통 좌뇌와 우뇌와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갖다가 이제 그건 해부학적인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 걸 갖다가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좀 그냥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어로 하게 되면은 thinking brain 생각하는 뇌, 또 하나는 feeling brain 느끼는 뇌, 감정의 뇌, 하나는 이성의 뇌, 하나는 감정의 뇌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가상적으로 분리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성의 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이 감정의 뇌는 우리 이모셔널 뇌, 감정의 뇌는 항상 좀 원시 뇌입니다.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꼭 좌우 뇌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기면은 뇌 해부학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변연부를 포함한 큰 대뇌가 둘러싸고 있고 이 대뇌 안쪽에 보면 원시뇌가 있습니다. 원시뇌 작은 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래된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제 대뇌 피질은 사실은 최근에 생긴 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오래된 뇌는 감정의 뇌인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모셔널합니다. 감정을 주로 자유하고
기억을 주로 관장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내려오는 뇌입니다. 근데 이 감정의 뇌가 오래되다 보니까 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 하는 판단하는 그 thinking brain, 지성의 뇌가 생각하는 뇌가 어떤 결정을 해도요. 이 감정의 뇌가요. 오래된 감정의 뇌가 비토랍니다. 딱 거부합니다. 노합니다. 노하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하는 뇌는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은 그죠? 우리 감정뇌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겁니다. 영어로 feel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딪혔을 때 어떤 거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껴서 우리 그 칠정유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칠정유욕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 감정들이 복잡하잖아요. 그 감정들입니다.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고대로부터 내 DNA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인생이 어렸을 때 어느 발전 그 어떤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의 기억 이 감정의 뇌는 기억을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기억은 감정과 밀접하게 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감정과 결합시키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또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 과정에서 남아있던 나쁜 기억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이 생각하는 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노하고 비토권을 넣습니다. 근데 이기는 건 누가 이기냐? 감정의 뇌가 이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한 거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간 지나보고 나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갖다가 한국말로 가장 적합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하게 되면 이게 욱한다고 하죠. 욱하는 거. 저 사람이 멀쩡한데 어느 순간 술만 좀 먹거나 이거 하게 되면은 또는 다른 어떤 순간에 들어가면은 욱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확 해버려. 욱하더니 찔러. 욱하더니 욕을 해. 욱하더니 때려. 욱하더니 회사 관둬. 이런 거죠. 예? 욱하더니 집을 한 채 사버려. 빚을 내갖고. 욱하더니 자동차를 하나 사. 돈도 없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욱하는 거, 요거 감정의 뇌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 그러면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또 이거예요. 재밌는 얘기. 이거 벌써 이제 많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 마크가 얘기한 내용은 좀 더 서양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서양 사람 관점에서 쓴 거를 제가 해석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챕터 2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읽어서 설명드리면은요,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서양인의 정서와 우리 정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 그 feeling brain, 우리 감정뇌하고 이 서양의 저자 마크와 감정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의 수준에 맞춰서 한국인의 말로 풀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실수가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갖다 제가 또 해설해 드리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감정의 뇌를 누르는 거예요. 몇 번 당해보니까, 내가 몇 번 실수해보니까, 와, 내가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 욱하는 게 있구나. 내가 감정적이구나. 이런 느끼게 되고, 감정을 눌러버려. 냉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감정을 일부러 콱콱콱 누르고 생각하는 것만 주로 이렇게 해. 주상기만 두들기는, 계산기만 두들겨. 계속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이것도 또 실수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뇌의 파워를 우리 인간의 무한한 뇌 능력을 감퇴시키는 것이죠. 한 발 더 앞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을 보면은 무시해. 아, 저 새끼 저거, 저 인간 저거. 아직 경지에 못 이뤘구만. 저 감정을 못 누르고, 냉정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아직도 저 감정이 남아있네. 아직도 욱하네,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서는 나는 저렇게 아닌데. 자, 이 문제는 의학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 빨리 일단 늙어요. 우리 감정의 뇌를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그 사랑, 열정, 또 어떤 그 엠퍼스라고 그랬죠. 아까 동공감하는 마음,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감정의 뇌에는 기억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빨리 늙어요. 피부도 빨리 처집니다. 의욕도 떨어집니다. 성기능도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했을 때 또 사실 신화 보고 나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감정을 눌러버리고 이제 그 감정뇌를 눌러버리고 이성의 뇌만 발달시켰을 때 그럼 올바른 판단하게 될 것 같죠? 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 잘못된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파괴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의 뇌를 눌렀을 때는 사랑이 사라지고 남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주상기를 두들겨서 이익으로만 계산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일정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떤 돈의 이익일까? 지위의 이익일까? 사회적 이익일까? 하지 몰라도 주변에게 다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게 되시죠. 반드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학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빨리 늙어서 이렇게 죽는다고. 건강이 나빠지고 암에 걸리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눌려있던 이 그 감정뇌가 자기 자신에게 보복을 또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보복합니다. 눌려있는 놈은 보복합니다. 이거 눌려있는 것 같지만 안 눌려있는 거예요. 활동합니다. 속에서. 계속 두글두글 끓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풀이를 해요. 그 화풀이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나중에는 그 반사회적 행동, 폭력, 집착,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증상으로 편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정이 생각하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놈을 감정뇌는 마음대로 두면은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누르자니 또 해롭고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무슨 우리 집안에 있는 무슨 말썽꾸러기 꼬마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얘를 어떻게 이거를 잘 구슬려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나를 좀 돕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제일 화두의 내용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뇌를 갖다가 감정뇌와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 싸우지 않고 나의 감정뇌와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이가 좋아지면은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은 나의 감정뇌와 내가 화해하고 내가 얘를 누르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얘한테 끌려가지도 않고 감정뇌는 너무 강해 내가 끌려가서 항상 실수하고 내 인생이 망가져.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누르지도 않고 누르면 얘가 또 나 보복을 해. 여러 가지 병이 생겨. 내하고 같이 화해롭게 내가 생각하는 뇌와 이 감정의 뇌가 같이 의논을 잘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어떤 일이 아주
주변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나에게도 덕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단계 이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안정감, 편안한 마음. 그러면서 내적인 힘이 강화가 되고 마음이 강해지고 멘탈이 강해지고 무슨 일 해도 즐겁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 일의 퍼포먼스 그 일의 그 퍼포먼스 뭐라고 그래요? 수행 능력이 올라가고 오래 살고 병이 안 걸리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죠? 혈액순환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첫째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우리 희망을 찾아가기 위하여는 요점 정리하면은 내적 힘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내면의 힘 강화에는 희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희망의 힘의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죠. 그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지. 그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원신의 생각하는 감정의 뇌와 또 최근의 뇌, 대뇌의 어떤 이 생각하는 뇌 사이의 둘 사이의 평화. 그죠? 우리가 느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눌러버리면은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번엔 내일은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요.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의 첫 번째 단계 일단 아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거 노력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불가에서는 이제 선이라고 그러죠. 좌선이라고 그러나요? 또 어떤 요가에선 요가를 하고 또 명상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단계에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경지에 이르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럴 경지를 달성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불가의 스님들은 참선을 통해서 달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고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단 인식한 거죠. 깨달은 것이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그죠? 이거 깨달았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미 반은 마음이 안정화가 되었다. 모를 때 제일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나면은 쉬운데 모를 때 불안하거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